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영의 사담 5번째입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이 100주년의 기억을 후세에 전승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기념사업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획소통분과위원장이신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김정인 교수를 모시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못 때문에 자유할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이제.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반드시 오늘날에도 꼽힐 수 있는 가치로 계승되어야 된다. 이제 소리하고 옆에 하대 평안이 옆에 하네 여가 평안히 해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해도.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죠?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예.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획소통분과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위, 예. 각 분과별로 하는 일,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작년 초에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TF를 만들어서 전체 틀을 짰습니다. 그 틀이 지금 그대로 이제 그 분과로 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할 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점과 그 이후 100년의 역사를 발전과 성찰의 관점에서 다시 짚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100년이나 그 이후를 전망한다는 차원에서 미래 희망, 세 가지 관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자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분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맡는 기획소통 분과를 두었기 때문에 4개의 분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하나의 분과직이고 예. 그걸 관통하는 이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심부름꾼. 그렇죠. 예. 기획소통 분과. 예,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역사가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 이제 기획소통 분과가 이제 뭐 지금 담당하고 계신 일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기념사업회에서 독립운동의 전모를 더 밝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럼 좀 더 아직도 좀 많이 연구가 부족하다. 연구 인력이나 연구 내용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독립운동가가 생각보다 발굴이 안 돼 있고 또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뒤에 이 분들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도 역시 독립유공자와 같은 참전자에 대한 예우 문제, 발굴과 예우 문제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우. 근데 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물론 산업화나 민주화에 대한 기념은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이제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고도 해외 동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동포가 700만인데 이 700만의 지난 100년 동안 해온 역사적인 어떤 성과 또 하나는 또 한국의 지난 100년에 기여했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어 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사업들을 말하자면 부처에서 제안을 받고 그걸 이제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언제 올 것이냐는 것은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00년 전에도 1919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죠. 예. 2019년은 100주년이 된다라고 하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100주년 행사 자체가 역사적 사건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역사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좀 중점을 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치나 정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하셨는지요?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다른 대통령 위원회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백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념행사처럼 이제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5.18의 어떤 그 당사자나 아니면 후손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이런 후손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그 세월호 생존 학생도 들어와 있고, 그 자체, 그러니까 백인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그냥 한국의 100년이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100년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그냥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위원회가 이제 각 부처의 일을 관리하는 그 추진단이 있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의 위원회가 갖는 한계가 좀 상징성과 또 뭐랄까요, 실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위원회 소개는 좀 길지만 이제 좀 들었고요. 사실 프랑스 혁명이 최종 승리를 하는 데까지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던 거니까요. 중간에 무슨 뭐 왕정복고도 있었고 반동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좀 사실 유사한 문제를 최근에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슨 뭐 북한군이 침투해서 벌인 폭동이라는 등 같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우리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진통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1운동의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역사상 지난 100여 년간 보면 큰 진통은 없었던 사건이겠죠, 그렇죠? 3.1운동을 비하하거나 이걸 뭐 이제 부정하거나 이것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일제강점기 뭐 친일파라고 불리는 뭐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아예 망동이다, 맹동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파괴처럼 우리가 3.1운동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이 100주년을 맞았어. 하나의 압축된 좀 개념으로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비폭력, 그다음에 평화, 이런 어떤 세 가지 가치가 전 3.1운동에서 반드시 오늘날에도 꼽힐 수 있는 가치로 계승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변화라고 느낀 것은 3.1운동이던 이후의 역사이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과 민주주의를 함께 꿈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촛불시민혁명이 없었으면 3.1운동의 가치를 뭐라고 해야 될지 정말 몰랐을 텐데, 촛불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민주주의와 비폭력의 정신, 그 미국 신문에 그렇게 났다는데 23세기에나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어떤 그런 정신, 살아있어서 오늘날에도 뿌리낼 수 있는 정신에, 또 이제 정권교체 이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결국 그 3.1운동 당시에 한국의 독립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논리들이 다시 오늘날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꿈꾸고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결국 평화를 꿈꿨지만 평화는 안 돌아온 거잖아요. 분단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오늘날에 살아있는 3.1운동의 가치는 민주주의 그리고 비폭력, 평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100주년쯤 돼서 그것을 하나의 역사로서 정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핵심 가치들을 압축된 언어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함께 공유하는 이런 좀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우리는 3.1운동을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역사적,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북한이 3.1운동을 거부하거나 또는 3.1을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격을 낮게 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건의 의미를 좀 낮춰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100주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3.1운동에 대해서 우리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에서 합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사회 전 영역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에 아직도 3.1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거나 좀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태화관에서 30선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예. 이렇게 교과서도 써 있고 다 그렇게 예, 알고 예. 있는데 낭독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데 그런 거라든지 그럼 탑골공원에는 도대체 몇 명이 모였을까? 보통 수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학자끼리는 뭐 200여 명 정도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해로 되는 게 그 탑골공원에서 누가 읽었느냐. 경성의학 전문대학을 다니던 한의원이 읽었다. 사실 그거는 서울대학이 우리도 했다라는 굉장히 패권주의적인 그런 딱 한 명의 증언을 가지고 한 거고 실제 당시 판결문을 보면 그 30대에 한복을 입은 분이 하셨고요. 그분이 나중에 정재용 씨로 밝혀졌거든요. 황해도 회주 출신의 감리교 전도사였던. 이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해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의 우리 민족은 아주 멸살되는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해프닝이 있는데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다 그냥 한의원에 읽은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맞는 말인데 사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좀 바로잡는 일들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1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해에 관한 문제이고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1운동의 아까 핵심 가치 이외에 3.1운동의 전체적인 좀 준비 또 전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우리 국민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연대라는 단어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부터 종교계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연대를 했고 사실 첫날 시위는 서울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6군데에서 같이 동시에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실 선천에서 12시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 기독교, 천도교 그다음에 기독교계 학교들이 동원이 돼서 첫날부터 연대의 힘으로 왜냐하면 약자인 식민지민으로서 어쨌든 절대 권력과 같은 이 총독부에 맞서는 항일운동을 할 때 아예 3.1운동 준비 자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기존 전제를 가지고 했고 천도교에서 일어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지역마다 혼자 하기보다는 학생은 학생끼리 종교인과 이렇게 시작한 게 첫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3.1운동의 가치로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연대를 했다는 점이고요.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시민연대, 국민연대. 그 흐름의 출발점에 3.1운동의 연대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민족 대표가 천도교 대표,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비하는 아니겠지만 민족 대표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 대표지 왜 민족 대표냐? 종교 없는 사람은 대표성도 없는 거냐? 뭐 또 유교가 많았었는데 유교 대표 빠졌은 이들이 왜 민족 대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하필 종교계 대표라고 하는 서명을 했을까? 이거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 1910년에 어쨌든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정치 사회단체를 모두 해산했고요. 오로지 남은 거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종교계에 들어가서 활동하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 딱 2개였는데 약간 통쾌한 것은 그 2군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역이었고 종교인들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천도교나 기독교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어떤 집단화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 3월 1일 단순히 서울에서만 안 한 게 다 지역에서 이제 연계되어 있던 게 종교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인사와 학교 교사 이외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조직 같은 걸 일본이 다 깼는데 딱 2군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한영원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천도 기독교 주도하면서 함께 참여를 했고 어쨌든 일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계의 기독교, 천도교, 불교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사실 된 거죠, 사실.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하에서 한국인들의 모든 집회, 결사의 가능성들을 봉쇄했고 봉쇄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아니면 학교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이제 종교계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건 자체가 이제 종교계 대표를 민족 대표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 좀 분명히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평화적 시위, 비폭력 평화적 시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네. 또 폭력적 양상이 보인 적도 있었고 또 이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제압리 학살 사건처럼 일본군이 만행으로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간히 드러난 이제 지역에서의 폭력성 또 이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위 그리고 3.1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3월 1일 하루에 일어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장기에 걸친 운동이었던 셈이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확산하는 과정, 또 일부에서 폭력화됐던 것에 대한 평가, 예. 뭐 이런 얘기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시위 자체는 만세 시위잖아요. 이게 만세 시위가 3.1운동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자체는 비폭력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선언서 읽고 만세사장 부른 다음에 행진을 하잖아요. 약간 행진을 하다가 면사무소 앞에 가게 되면 이 면사무소나 주재소 앞에 가게 되면 좀 화가 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나 이 헌병들이 대응하면서 총을 쏘게 되고 아니면 뭐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이렇게 뒤엉키게 되는 이제 이런 스토리로 이제 많은 그 시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폭력 시위를 준비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 시위를 실제로 면장들이 주동해가지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양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3.1운동이 처음에는 이 북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나다가 한 70% 일어나다가 3월 중순이 중남부로 가게 되면서 3월 말이 됐을 때 3월 한 2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피크였어요. 그 시기에는 정말 폭력 투쟁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 비폭력 투쟁도 많았고 희생자도 많았고. 근데 사실은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광주 폭도로 모는 그런 망언도 마찬가지 방식이잖아요. 총칼 앞에서 돌던지는 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력화했다는 것이 이제 그 동안에 했던 거 이른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비폭력 시위에서 이른바 광경진압, 이제 과잉진압이죠. 생각 이상의 과잉진압에 대한 이제 정당한 좀 방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로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푸스넨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사운동의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진짜 비폭력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의 결정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대응으로서 정당방위로서의 어떤 폭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다 이런 평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세 시위라고 했어요. 네. 이 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세 사회의 축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제폐하 만세.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에 보면 그 독립협회 같은 집회를 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요. 우리 회 집회가 끝나서 이제 끝날 때 회원들이 황제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2천만 동포와 황태자 전하와 태극기를 향하여 천세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세는 황제에게 바치는 축수였잖아요. 이게 시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기쁠 때 황제의 생일날 이럴 때 부르는 이제 축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세 시위를 했다. 만세가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런 만세 시위를 했을까?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 이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그 3.1운동을 목격했던 피터현이 쓴 책 제목이 만세거든요. 만세가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 자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어쨌든 일본의 어떤 차별적인 그 어떤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거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독립만세, 조선 독립만세라고도 부르고 대한 독립만세라고 당시 이제 불렀을 때 앞에 붙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만세의 의미에는 독립을 통해서 자유를 찾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고 좀 흥미로운 것은 첫날부터 시위 양상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지시한 거냐 보면은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2월 24일 날 합의하면서 운동 방식도 아마 전달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국가가 마지막 계절이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란 말은 우리나라가 만년 동안 영원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이 독립을 만년 동안 지키자라는 얘기랑 이게 애국가의 우리나라 만세와 대한 독립 만세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독립 축하행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세 시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하행진이다. 뭐 다른 해석도 물론 가능하겠죠. 일단 그래서 만세라는 개념 자체가 독립 축하연이었다. 만세 시위, 만세 행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100주년 기념식도 사실은 국가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만세의 날, 이 100주년 기념 행사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예. 우리 국민은 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핀란드가 1917년에 독립을 해서 2017년에 그 100주년, 독립 100주년 행사를 할 때 구호가 투게더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의 국민 통합, 국민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진짜 촉박하게 되면서 그래도 다행히 정말 사회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뭐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3.1운동,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3.1운동 기념을 하면서 100주년의 의미를 그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이 100년을 돌아보면서 기념을 하는 이 사건이 나중에 기념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말하자면 국가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인증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건데 함께 그 사업을 정리해서 백서에 담아서 이 모든 그 100주년의 사업을 국가 주도의 어떤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국민이 만들어간 100년을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 사업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나중에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100주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하나의 역사로 만드는 일이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자체의 역사적 의미, 그러니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걸 떠나서 기념사업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해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용의 사담. 오늘은 김희독립선언서 공약 3장의 첫 번째로 마지막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예, 지금까지 전우용의 사담이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KTV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우용의 사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